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라디오와 인생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었지만 아들이 돈을 갚지 않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부터 영순 씨의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남편과 처음 살았던 지방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개발이 진행되어 하는 얼굴은 없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소박한 집,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길,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영순 씨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순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자식은 없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영순 씨는 두 아들이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손 안 벌리려고 작은 건물도 하나 사두었답니다. 영순 씨는 알뜰한 편이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큰아들과 작은아들, 가족이 내려올 때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반갑게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영순 씨는 말도 없이 갑자기 온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일단 따뜻한 밥을 지어서 저녁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영순 씨가 거실 소파에 앉자 그제서야 용건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부탁에 영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 아들도 아니고 손자의 결혼인데 마음이야 손자들에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집을 얻는데 도움을 줄 만한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이 자식이 없다고 해도 자식이라고는 둘뿐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가 형편을 말하며 안 되겠다고 하자 작은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투자한다고 했다가 돈을 다 날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제 체면을 살려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자기가 어떻게든 마련할 거라고 했습니다. 차용증도 쓰겠다고 아들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영숙 씨가 계속 주저하자 작은 아들은 자신이 차용증을 만들어서 영숙 씨와 작은 아들 서로 한 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둘은 아들이 아는 직원을 통해서 수월하게 대출도 받고 손자들도 전세 얻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돈을 받은 후 작은 아들은 연락이 뜸해졌고 그토록 자주 오던 집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에게 점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영순 씨는 전화를 걸어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지만 작은 아들은 모른다고 하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제야 영순 씨는 아들이 자신을 필요할 때만 찾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큰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병이 날 정도로 걱정이 커졌습니다. 돈보다도 가족에게 홀대받는 기분이 더 힘들었습니다. 돈도 잃고 자식도 이를 파놨습니다. 마음에 병이 커서인지 크게 앓고 영순 씨는 작은 아들이 핸드폰은 안 받기에 포기를 하다가 이렇게 두면 만약 하나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가족 간의 불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그냥 작은 아들이 피한다고 마냥 기다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이번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찾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엇인가 꺼림직함을 느꼈는지 그날 밤에 회사에서 일을 마친 며느리가 영숙 씨 집에 왔습니다. 영숙 씨는 혹여라도 작은 아들의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말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며느리가 말해야지 자기라도 해결하지 않겠냐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며느리는 복잡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이 내놓은 돈이 어머니 돈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은 어려우니 일단 집으로 올라갈게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작은 며느리의 말에 영숙 씨는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미안해하며 영숙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일로 크게 부부싸움까지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철없이 행동한 것이라고 아내에게 혼만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정신이 옳고 든 작은 며느리입니다. 내 며느리이지만 속으로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놈아 너는 혼 좀 나야 해. 너 마누라 잘 만나지 알아라 하고 영숙 씨는 속으로 작은 아들이 짠하면서도 고소했습니다.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작은 아들은 영숙 씨에게 방도를 내놓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께 돈을 당장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소일거리라도 해서 매달 월세만큼의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어차피 자신들도 이제 집을 가지고 살기에는 능력이 안 되니 집을 내놨지만 당장 팔리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릴 때의 속썩이던 철부지처럼 행동한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 영순 씨는 작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조용히 작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전다면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냐?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다행이다. 나이 들어 내가 아프고 돈 없으면 가장 힘든 건 너희들일 테니 노인네가 이렇게 앞가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라.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떨궜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는 참으로 지혜로우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몇 년 안에는 해결될 거라 믿으며 오늘도 한 달에 한 번 은행에 갑니다. 월세를 받듯이 작은 아들이 보내준 용돈을 인출하고 쓸 만큼만 쓰고 다시 통장에 넣어두고 은행을 나섭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